한국과 요르단전은 이제 카타르 참사로 불리고 있습니다. 유효 슈팅 0부터 시작해서 우왕좌왕 수비와 중원까지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경기 막판에는 조규성의 헐리우드 액션까지 추가될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 이후 한국인들의 분노는 당연하지만 해외 언론까지 클리스만 감독의 무능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가 준결승에서 탈락한 것보다 클리스만의 행태와 발언이 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클리스만이 직접 나는 퇴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히면서 한국에 가서 페인을 분석하고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에 대한 비판이 많습니다. 한준희 축구협회 부회장은 즉각 분석을 해야 하는 것은 클리스만 자신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약이 아직 남아있는 상황에서 클리스만이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다면 강제로 몰아낼 수는 없습니다. 클리스만은 지난해 3월에 축구협회와 계약을 했습니다. 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까지 약 3년 5개월입니다. 이미 일각에서는 계약서에는 엄청난 위약금 조항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연봉은 약 29억 원이지만 협회에서 먼저 클리스만을 경질할 때에는 물어야 하는 위약금이 상당할 것이라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에서는 클리스만 감독 경질 시에는 위약금이 100억 원에 달한다라는 말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클리스만이 스스로 그만둔다라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축구협회에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가장 보기 좋은 이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엄청난 규모의 위약금이 존재하기 때문에 클리스만이 먼저 물러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클리스만이 큰소리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클리스만은 현재 자진중도 사퇴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클리스만은 거취를 묻는 질문에 팀과 한국으로 돌아가 이번 대회를 분석하고 축구협회와 어떤 게 좋았고 좋지 않았는지를 논의하려 한다며 사퇴를 일축했습니다. 다시 대회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는 감독으로서 이렇게 원했던 목표를 이루지 못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클리스만의 책임은 철저한 분석과 반성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2026 피파 북중미 월드컵을 목표로 팀이 더 발전해야 한다. 매우 어려운 예선도 치러야 하고 우리 앞에 쌓인 과제가 많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클리스만은 코치진과 국내파 선수들과 함께 오늘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등 유럽파 선수들은 카타르 도하 하마드 국제공항에서 바로 소속팀으로 모두 복귀했습니다. 클리스만이 도착 후에 기자회견을 하기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북중미 월드컵 준비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팀은 태국을 상대로 2026 북중미 월드컵 2차 예선 3, 4차전을 치르는 3월 A매치 기간인 3월 18일 다시 소집될 예정입니다. 클리스만이 귀국하면서 며칠 동안 감독직 퇴진과 관련된 대화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월드컵 예선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감독직에 대한 정리가 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 해외 언론에서도 클리스만에 대한 비난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 축구를 좀비 축구로 만들어 놓고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들입니다. 해외 축구 매체들은 한국이 이번 아시안컵에서 후반 막판 극적인 골을 넣은 좀비 축구로 거듭났다. 그러나 요르단전에서는 그 운이 다했다. 모두 클리스만의 무전술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대회 내내 유럽리그의 스타 선수들의 천재적인 활약에 의존하면서 전술 전략이 부족했던 한국이라고 지적합니다. 요르단전에서는 한국을 한 번도 꺾어보지도 못한 요르단이 한국을 상대로 강력한 공격과 끈질긴 압박, 놀라운 역습, 골문을 폭격하는 전술로 대회 우승 후보를 압도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리어 한국이 세계 랭킹 87위의 요르단의 융단 폭격에 두려워했고 우왕좌왕하는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대참사는 클리스만 감독이 손흥민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해내기를 기다리는 데 초점을 맞춘 구식 사사의 전술에 펼쳤기 때문이라고 저격했습니다. 디애슬레틱은 클리스만이 2026년 사우디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 또 한국 대표팀과 함께 도전할 것인가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때는 다시 좀비의 대재앙이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결국 클리스만의 무대책 전술 가지고는 또 좀비 축구로 더 많은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클리스만 감독에 대해선 준결승전에서 단 한 번의 유효 슈팅도 기록하지 못한 채 탈락한 팀을 바라보며 요르단의 압박과 유연한 공격에 대한 아무런 해답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SPN은 클린스만은 완패를 당한 뒤 요르단의 후세인 암무타 감독에게 축하를 보내면서 미소를 지었다면서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한국 선수들과 대조적인 장면으로 한국 팬들의 분노를 자아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클린스만 감독은 요르단의 압박과 유기적인 공격에 아무런 해답을 내놓지 못했다면서 독일 감독은 터치라인에서 무표정한 표정으로 한국이 유효 슈팅 없이 4강에서 퇴장하는 것을 지켜봤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스만의 무대책 전술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충격적인 패배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요르단 코치진과 악수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고개를 들지 못할 정도로 슬퍼하고 있는 선수들과 비교된다라고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질문에 클린스만은 얼굴이 붉어질 정도로 불쾌해하면서 경기 후 상대의 감독과 인사하는 건 존중이라면서 패배에 화가 났지만 상대를 존중할 때는 좋은 태도가 필요하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래도 당시 한국 선수들의 침통한 표정과 너무 비교가 되는 그림으로 중계방송되었습니다. 당시 한국 선수들은 패배의 아픔에 고개를 떨구며 그라운드에서 쉽사리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눈물을 참으며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클린스만은 미소를 띄우며 악수하기 바빴기 때문입니다. 클린스만은 현역 때부터 미소로 유명하기는 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표정을 찡그리는 법이 없었고 해맑은 웃음의 깔끔한 언변은 그의 인기 비결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동양적인 마인드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책임을 느낀다면 경기 결과에 고통스러워하고 함께 힘들어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미국 스포츠 전문 방송 ESPN은 한국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과 클린스만 감독의 웃음은 대조적이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맡았던 팀들은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분데스리가 최고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을 맡게 되지만 부진을 거듭하면서 중도 퇴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강등권 위기에 놓여있던 헤르타가 감독직을 제안합니다. 2019년 1월 강등권 탈출을 목표로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은 3달 후에 갑자기 사퇴를 해버립니다. 클린스만은 컵대회 포함 10경기 3승 3무 4패의 기록을 남겼고 헤르타는 결국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클린스만이 한국 국가대표팀 감독에 선임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을 때 독일 축구 팬들이 한국 축구에 애도를 표한다라는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축구 아카데미 감독이 올해 초에 했던 발언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손 감독은 지난 1월 7일 보도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냉정하게 말하자면 한국 축구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번에 우승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손 감독은 축구 실력, 축구계의 투자 등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일본에 뒤진다. 우승해서는 안 된다라며 64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물론이고 모든 축구인이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한국이 우승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우승해버리면 그 결과만 갖고 변화도 없이 얼마나 또 우려먹겠느냐. 한국 축구가 병들까 봐 걱정된다고 우려했습니다. 정말 한국 축구를 위해서 축구협회부터 정신 차리고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